안녕하세요. 호주 생생정보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의외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연히 힐러리가 될 줄 알았다가 트럼프가 당선돼 모두 놀라게 했던 사건이 호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몇 년간 노동당의 우세를 점치며 거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보니 리버럴 내셔널 코얼리션 파티가 이기는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스캇 모리슨마저 기적이라고 할 정도였으니 두 당 모두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럼 결과를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우편 선거 등의 개표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대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 마무리된 상황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개표 결과는 AEC 사이트에 가시면 계속 업데이트되는 자료가 나오니 참고하시라고 영상 아래에 레퍼런스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번 연방 총선은 투표장에서 2장의 용지를 받으셨듯이 상원 의석의 반과 하원 의석 전체를 뽑는 선거였는데요. 상원 의석은 총 60석 중에 30석인 반만 바꾸는 것이라서 실제 관심의 중심에는 하원, 즉 House of Representative의 총 151석이 중요했습니다. 이 151석 중에서 과반수, 즉 76석 이상을 확보하는 당에서 프라임 미니스터가 나오는데요. 현재 코올리션이 77석이 확정되며 선거에 승리하였고요. 노동당은 68석을 차지했습니다. 그 외 6석이 녹색당, 캐럴스 오스트레일리안 파리, 센트럴 얼라이언스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이 당선되었습니다. 녹색당인 그린은 아시다시피 환경정책을 가장 중요시하는 당이고요. 캐럴스 오스트레일리안 파티는 퀸즐랜드를 기반으로 한 당으로 보수당인 우파인데 극우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극우파입니다. 한때 프레이저 어닝을 가입시켰다가 퇴출시키기도 한 당인데 게이나 레즈비언을 반대하고 정부는 되도록 호주 물건만 쓰라고 하고 또 457 비자는 멈춰야 한다는 등의 이민 반대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또 이번 선거에는 제일 밑에 보시면 폴린 한센의 원 네이션에서는 아무도 선출되지 않았고요. 광고비만 60밀리언이나 썼던 유나이티드 오스트레일리안 파티에서도 아무도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석을 보자면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득표수는 확실한 지지율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득표수 한번 보겠습니다. 득표수만 보자면 코올리션이 420만 표 그리고 레이버가 거의 410만 정도이고 한 석밖에 차지하지 못한 그린의 경우 10%에 달하는 100만 표가 넘습니다. 거의 120만 표죠. 그래서 의석수는 한 석밖에 안 나왔지만 녹색당을 세 번째 정당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린 한센의 원 네이션과 유나이티드 오스트레일리안 파티도 의석 확보는 못했지만 득표수로는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선거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코올리션과 레이버만을 비교한 것으로 6석의 마이너스는 뺀 수치입니다. 각 주별로 어느 정당이 우세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뉴사우스웨일즈가 제일 첫 번째 보이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막대기입니다. 뉴사우스웨일즈는 노동당이 2석 우세했고요. 빨간색이 노동당 그리고 파란색이 리버럴 코얼리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빅토리아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ACT 그리고 노던 테리토리에서도 노동당이 앞섰습니다. 즉 대부분이 노동당이 앞섰죠. 하지만 퀸즐랜드와 WA에서는 코올리션이 우세했는데요. 이번 선거의 가장 결정타는 바로 이 퀸즐랜드입니다. 의석수가 코올리션이 23 그리고 노동당이 6으로 코올리션에 몰표를 줬습니다. 이것이 이번 노동당 패배의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럼 이 퀸즐랜드는 왜 노동당을 버리고 자유국민연합당인 코올리션을 선택했을까요? 이
레이버의 패배 원인을 보겠습니다. 우선 퀸즐랜드에서 코얼리션에 몰표를 준 것은 아다니 그룹에서 진행하는 카머마이클 콜 마인이 있습니다. 이 석탄 광산은 인도 회사인 아다니 그룹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 광산의 하나이자 호주에서 가장 큰 광산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생산된 석탄은 로우 퀄리티로 재가 많이 나는 석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석탄은 인도로 수출될 예정이라서 철도와 항구 등의 수출 인프라를 위한 투자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이 아다니 광산을 수락한 자유당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스캇 모리슨의 퀸즐랜드 연설실에 피켓 시위를 해서 연설이 2번이나 중단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노동당은 아다니 반대를 지지해 왔습니다. 사실 언론 보도와 선거 유세 시의 여론 등을 보면 이 아다니 반대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게 판단되었나 봅니다. 아다니 반대로 자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주민들이 코올리션에 몰표를 주었다는 결론입니다. 사실 노동당은 클라이밋 체인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매번 강조했었는데요. 지난 정당별 정책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클라이밋 체인지는 유권자들이 고려하는 사항에서 4번째 순위입니다. 첫 번째 순위는 아무래도 리빙 코스트였죠. 사는 데 문제입니다. 또 다른 노동당의 패배 원인으로는 경제정책을 뽑는데요. 노동당은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중저임금의 혜택을 늘린다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지만 이 취지의 정책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자산이라고는 집 한 채인 서민이 많고 은퇴 시에 이 집을 에코티로 삼아 다운사이징이나 주택연금 등의 형태로 은퇴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하락하는 부동산의 발목을 잡는 네거티브 기어링이나 CGT 감세 정책 등을 내세워 실제 부자가 아닌 중산층의 반감도 같이 샀다는 겁니다. 선거운동이 사실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이 부동산 가격은 많이 떨어져 왔는데요. 그걸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고수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현재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경제 우선을 외치는 자유국민연합당인 코올리션이 승리하게 된 원동력이라고 또한 평가합니다. 선거 후 투자자들은 즉각 반응을 보이며 월요일 증시는 110포인트 1.7%가 오른 6,476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뒤에는 프랭킹 크레딧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파이낸셜 주가도 급등했으며 메디뱅크 등의 건강보험사들의 주가도 올랐는데요. 이는 노동당이 되면 건강보험 인상률 제한이라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한 도메인과 그리고 건설 관련 업종들도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선거의 결과에 대한 분석만 했고요. 다음 영상은 선거와 부동산 편을 함께 준비 중이니 준비가 되는 대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